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등록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 자주 활용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전에 등록해 놓고 상품 수정 또는 신규 상품 등록 과정에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사진 보관함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관함 기능은 상품 관리, 상품 보관함 메뉴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사진 보관함은 총 10개까지 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최대 용량 20메가 이하로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보관함 메뉴는 공통된 이미지를 등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대표 이미지 또는 추가 이미지 또는 상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컨텐츠들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구하는 가로, 세로, 픽셀에 맞추어서 사전에 이미지 편집을 한 후 업로드를 해 놓으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업로드 기능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편집해 놓은 사진 폴더에서 일부 사진을 업로드를 해보고 상품 등록 과정 또는 수정 과정에 해당 사진 보관함이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또 상세 이미지에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 컷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또는 포토샵을 통해서 사전에 가로 또는 세로 픽셀을 조정한 이미지를 등록해 놓으면 추가적으로 편집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완료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사진 보관함에 등록해서 활용하는 것도 상세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선택한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편집 기능을 누르게 되면 등록된 사진 보관함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5장 정도의 이미지를 등록을 한 후에 상품 등록 또는 수정 과정에 메뉴를 클릭하고 대표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내 사진 또는 사진 보관함의 메뉴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사전 등록해 놓은 사진 보관함을 호출하게 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목록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선택 사진 추가를 누르게 되면 대표 이미지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에 쉽게 호출할 수 있으며 상품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상품 상세 정보, 즉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진 메뉴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형태의 메뉴로 화면에 호출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수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수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표 이미지 1장, 추가 이미지 9장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대표 이미지는 가로 세로 픽셀이 1000 곱하기 1000, 추가 이미지 또한 대표 이미지와 동일한 형태인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 픽셀로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상품 상세 이미지는 권장 크기가 가로 픽셀이 860 픽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로 픽셀은 860으로 권장함에 반해 세로 픽셀은 상대적으로 가로 픽셀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품 관리, 사진 보관함에서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등록 과정 또는 수정 과정에 상품 관리, 사진 보관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인 모든 분들의 매출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응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스마트스토어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신규 고객을 기반으로 주문건이 늘기 시작하면 일괄 발송 처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엑셀 기반의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주문건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신규 주문건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엑셀 파일 형태로 열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 센터의 신규 주문건을 누르게 되면 주문건 목록 리스트의 오른쪽 상단에 엑셀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엑셀 파일 형태로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주문건 다운로드된 파일을 일괄 발송 처리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일괄 발송 처리 양식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팝업이 뜨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메뉴 링크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 양식 이 화면에 로딩이 됩니다. 다음 절차로 상품 주문 번호, 그리고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건 일괄 발송 처리 다운로드 양식에 4가지 영역에 대한 값을 복사 붙이기 형태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처럼 상품 주문 번호,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를 주문건 양식에 다운로드된 파일에 복사, 주문 번호,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 번호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형태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저장 후에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엑셀 일괄 발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최종 파일은 2, 3행을 삭제한 후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송장 번호를 일괄 등록하는 업로드 창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파일, 우리가 저장한 엑셀 파일을 찾아보기를 한 후에 파일을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송장 번호 일괄 등록이 성공된 건수와 실패된 건수를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 신규 주문건이 배송 중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엑셀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면 주문건을 일괄 발송 처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고객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주문건을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전체 매출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엑셀 파일은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스마트스토어에 진출을 하는 판매자들이 해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마켓 점유율도 머지않아 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주변에서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농산물,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또 요즘 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매년 겪는 어려움을 직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 창출을 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판매자들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구축에서 머무른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면대면 거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냉정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한 후에 그 사이트를 알리거나 홍보를 하는데 투자하는 노력이 매우 미비하다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사이트가 홍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익과 연결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전문성이 전자상거래라든가 경영, 마케팅 전문가와의 어떤 비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어떤 상품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구매를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구매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성에 대한 명확한 설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상품에만 초점이 맞춰서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 본다라면 소비자 중심적인 판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의 판매를 고수하기 때문에 그 접점이 결국 소비자와 연결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심 또 기술센터라든가 기술원에서의 꾸준한 피드백이라든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단발성 교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교육 이후에 그 교육의 어떤 성과라든가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그 안에 쏟아야 할 시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신압으로 고객을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경험치도 쌓이게 되고 그 경험치가 결국에는 나의 존재가 또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 스토어를 내 얼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번 정도는 그 내면의 컨텐츠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고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놔서 컨텐츠를 보완한다라면 과거와는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리라 확신합니다.